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금리 상태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실은 발생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철TV의 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채권 관련돼서 좀 얘기 드릴 거예요. 사실 채권 너무 생소하잖아요. 주식 관련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채권까지 하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좀 아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채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제가 이제 채권 말고 그 전에 주식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주식 궁금하다 하시면은 여기다 이제 뜨는 것들 눌러주시면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채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채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만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주식은 회사의 자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은 회사의 부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채? 뭐다? 빚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종이 쪼가리, 차용증이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자, 이걸 가지고 야, 너희들 이거 사줘 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소비자가 그냥 사주지 않겠죠. 어떻게 사주죠? 뭔가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혜택이 바로 뭐다? 이자를 지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는 이 채권이라는 거를 발행해서 만약 표면 이율 2%짜리를 10년 뒤에 원금과 같이 돌려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2% 지금 기준금리가 1.5%니까 사야지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부분들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1년에 어느 정도 약정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 때 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는, 그게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중에서 누가 더 신용등급이 높을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미국이 높죠. 자, 그러면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똑같이 채권 이자를 똑같이 해서 발행한다고 하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당연히 미국 거 사시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권의 종류는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들, 국채랑 회사채 중에서 어떤 게 안전할까요? 당연히 나라에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자, 그럼 회사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회사에서 발행한다. 그럼 삼성전자가 발행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연 2% 이자를 지급한다 하고 5년 뒤에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는 5년짜리 약정된 삼성전자 채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에 2%씩 이자 받고 나중에 5년 뒤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일반적인 삼성전자 이런 데서는 자금을 융통하기 쉽겠죠. 왜? 회사 등급이 굉장히 탄탄하니까. 근데 이것보다 낮은 회사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조금 자금을 융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알겠어. 우리 삼성전자보다는 금리를 높게 책정할게. 우리는 연 5% 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 채권 사줘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를 한번 해보겠죠. 내가 삼성전자가 당연히 안전하니까 2% 주는 건 당연한데, 요것보다는 이 회사가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5% 이자를 주니까 이 회사 한번 사볼까? 라고 해서 채권을 살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금리 상태가 바뀔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채권은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론적인 부분들에 이거는 맞다 저거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 선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채권은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채권의 금리가 오른다라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기존에 발행된 채권이 만약에 2%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면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는 어떤가요? 금리가 높겠죠. 그러면 기존에 2%짜리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겠죠. 자, 그러면 채권의 가격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채권의 가격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어때요? 수익률이 그만큼 하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의 표면 이자율은 올라갔지만 실제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인하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2%짜리 금리였는데 지금 새롭게 발행하는 건 1.5%예요. 그러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가치가 어떤가요?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면 이자를 떠나서 실제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채권을 하는 게 좋지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 혹은 내가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오히려 기존의 채권을 사면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내렸습니다. 1.5%로.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 내렸죠. 또 기준금리가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미국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또 요번에 미국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가요? 자, 그러면 금리가 인하하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아까 미국이랑 우리나라 중에서 신용등급이 어떤 게 높댔죠? 미국이 더 높잖아요. 근데 미국이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금리 자체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금리가 오히려 미국 금리보다 더 낮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실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하고 이론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채권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부분을 투자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채권을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구니로 구성되어 있는 채권형 펀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 만약에 단일 채권을 투자했다가 회사채를 투자를 했다가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떤가요? 채권 그냥 날리는 거죠. 자, 그런데 바구니 안에 한 50개의 회사 채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중에서 몇 개만 망한다고 가정을 하도 나머지는 충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펀드를 투자할 때는 채권형 펀드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지금같이 약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하시면 굳이 채권에 대한 부분들, 주식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는 거, 조금 현금으로 놔두거나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자라는 게 무조건 내가 목돈이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투자하는 게 투자가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바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